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실 텐데도 이 채널에 들러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가 저에게는 늘 큰 위로이자 힘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일부 장부는 거짓말을 안 한다. 선우경식이 한결그룹 본사에 처음 출근한 건 1985년 봄이었어요. 그 시절 본사 건물 입구에 걸려있던 낡은 현판이 아직도 눈에 선했거든요. 당시 한결그룹은 직원 수 200명 남짓한 중소 무역회사였죠. 재무팀이라고 해봐야 책상 3개가 전부였고 회계 처리는 손으로 쓴 장부와 주판이 기본이었거든요. 선우경식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온 신입사원이었어요. 학벌로 보면 화려할 게 없었지만 숫자를 보는 눈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죠. 또래들이 계산기를 한참 두드려야 알아채는 걸 선우경식은 장부를 훑어보기만 해도 어색한 부분을 잡아냈거든요. 40년이 지나는 동안 한결그룹은 재계 30위권 대기업으로 성장했어요. 계열사가 12개로 늘었고 직원 수는 200명에서 1만 5천 명이 됐죠. 그 모든 성장 과정에 선우경식의 장부가 있었거든요. 인수합병 때마다 실사를 도맡았고 세무조사 때마다 가장 먼저 불려갔어요. 새벽까지 결산이 안 맞으면 가장 먼저 전화를 받는 사람도 선우경식이었어요. 이름이 외부에 알려진 적은 없었지만 한결그룹 재무의 뼈대는 그가 세운 거였죠. 직책은 수석회계위원.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임원도 아니고 본부장도 아닌 애매한 자리였어요. 연봉은 임원급보다 조금 적고 부장급보다 조금 많았고 명함엔 직급 대신 회계위원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그 직급을 보고 애매하다고 비웃기도 했지만 선우경식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만은 없었죠. 장부가 정확하면 그걸로 됐으니까요. 문제는 백도현이 부임하면서 시작됐어요. 본사에서 내려온 신임 재무본부장 백도현. 나이 39. 와튼스쿨 MBA의 글로벌 컨설팅 펌 출신. 이력서는 화려했지만 부임 첫날 그가 한 첫마디가 이랬죠. 이 회계 처리 방식 누가 만든 겁니까?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선우경식은 그 말을 듣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보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걸 굳이 설명할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묻지 않는 사람한테 답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백도현은 첫 주에 보고서를 3개 썼죠. 재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 회계 시스템 전산화 로드맵, 조직 효율화 제안서. 보고서마다 그래프와 수치가 빼곡했고 본사 임원진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다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며 반겼거든요. 그 제안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고연차 회계 인력의 단계적 전환 배치 또는 명예퇴직 유도. 짧지만 무게가 묵직한 한 줄이었어요. 선우경식은 그 문서를 본 적이 없었죠. 조남규가 보여줬거든요. 27년 가까이 옆에서 일한 후배였고 그 누구보다 선우경식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복사본을 접어서 서류 봉투에 넣어주면서 조남규가 말했죠. 선배님, 이번엔 진짜로 분위기가 다릅니다. 선우경식은 종이를 펴읽고 다시 접어서 서류함에 넣었어요.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죠.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3분기 결산 보고서 검토가 사흘째 밀려 있었거든요. 그게 더 급했죠. 그날 밤 늦게까지 혼자 남아서 계열사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다가 숫자 하나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일반 검토로는 절대 못 잡는 수준이었어요. 육안으로 봐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였지만 선우경식은 패턴을 보고 바로 알아챘죠. 선우경식은 그 항목을 따로 메모지에 적어뒀어요. 물류계열사 매출 인식 시점의 이상. 추가 확인 필요. 다음날 아침 백도현은 어젯밤 재무보고서를 보며 결산 작업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팀장들에게 칭찬했죠. 본인이 추진한 전산화 시스템 덕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선우경식이 혼자 밤새 검토한 거라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선우경식은 그 얘기를 전해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죠. 칭찬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메모지 한 장에 그날 발견한 항목만 정확히 적어뒀어요. 그게 그가 40년 동안 해온 방식이었거든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숫자는 정확해야 한다는 게 선우경식의 원칙이었어요.
그 원칙 하나로 40년을 버텨온 셈이었죠. 이부 숫자가 2번 말한 거짓말. 선우경식이 물류 항목을 다시 들여다본 건 일주일 후였어요. 일부에서 발견했던 작은 이상 신호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매출 인식 시점이 이상했던 그 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게 점점 분명해졌거든요. 같은 분기에 매출을 2번 인식한 흔적이 있었죠. 한 번은 정상적인 거래로, 한 번은 선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잡힌 매출이었어요.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선우경식은 지난 3년치 물류 재무 데이터를 전부 꺼내 비교했죠. 분기마다 비슷한 패턴이 보였어요. 실적이 부진할 것 같은 분기마다 매출이 미리 당겨져 잡혀 있었거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추고 있다는 뜻이었죠. 화면 속 숫자들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선우경식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신입 회계사 하유빈이 그 자료를 우연히 보게 됐죠. 입사 4개월 차였고 아직 회사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시기였어요. 그래도 숫자를 보는 감각만큼은 또래보다 빨랐죠. 선배님, 이거 물류 매출 인식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요. 선우경식이 그녀를 잠깐 봤어요. 어떤 부분이 이상해 보여요? 같은 거래가 2번 잡힌 것처럼 보여서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기도 하고. 선우경식은 속으로 조금 놀랐죠. 신입이 그 정도까지 짚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보통 입사 4개월 차면 시스템 사용법도 채 못 익히는 경우가 많았죠. 다만 겉으로는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어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계속 들여다보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하유빈의 눈이 커졌죠. 그럼 이거 보고하셨어요? 본부장님은 알고 계신 건가요? 아직요. 확실한 근거를 더 모으는 중이에요. 섣불리 보고했다가 근거가 부족하면 오히려 역효과거든요. 선우경식은 그 주말 내내 혼자 사무실에 나와서 자료를 정리했어요. 거래처 출고 기록, 운송장 번호, 통관 일자까지 전부 대조했죠.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모니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물류는 지난 3년간 최소 6차례 매출을 앞당겨 인식해왔던 거예요. 월요일 아침 선우경식은 그 자료를 들고 백도현을 찾아갔죠.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정리하면서 어떻게 말을 꺼낼지 마음속으로 정리해본 참이었어요. 본부장님, 물류 매출 인식 관련해서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백도현이 자료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좁혔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두드리며 숫자를 다시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정확한 겁니까? 네, 3년치 데이터 전부 대조한 결과입니다. 빠짐없이 다 확인했습니다. 백도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죠. 창밖을 잠깐 바라보다가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거 지금 터지면 다음 분기 IPO 일정에 영향이 갑니다. 선우경식이 그를 바라봤죠. 본부장님, 그건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아니요, 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분식 정황이 외부로 알려지면 상장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요. 투자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우경식은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다 다시 입을 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내부적으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외부 감사 들어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바로잡으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선우경식은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았죠. 바로잡는 게 아니라 덮으려는 거였거든요. 본부장님, 이 정도 규모면 자체 정리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더 커지기 전에 정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백도현의 표정이 굳었어요. 선우 위원님, 이건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선우경식은 더 말하지 않고 자료를 챙겨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보고만으로 풀릴 단계가 아니라는 걸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본사 건물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40년 동안 일해온 이 회사가 처음으로 낯설게 보이는 순간이었거든요. 3부 펜을 든 손은 떨리지 않았다. 통보는 인사팀을 통해 정식으로 왔어요. 백도현과 부딪힌 지 정확히 사흘 후였거든요. 이번엔 귀띔이 아니었죠. 공식 문서였어요.
봉투에는 권고사직 안내문이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거든요. 글씨체부터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어요. 인사팀장이 직접 선우경식의 자리로 찾아와 봉투를 건넸어요. 선우 위원님, 이번 인사 발령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선우경식이 봉투를 받아들었죠. 표정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퇴직금 조건이 포함된 권고사직 안내문이에요. 검토하시고 충분히 말씀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보셔도 괜찮습니다. 조남규가 그 소식을 듣고 곧장 선우경식의 자리로 달려왔어요.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죠. 평소 차분한 성격답지 않게 숨까지 가쁜 모습이었어요. 선배님, 이거 진짜입니까? 회사가 진짜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선우경식은 봉투를 열어 안내문을 천천히 읽었어요.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끝까지 읽었죠. 퇴직금 산정 방식, 가산 조건, 마지막 출근일까지 전부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선배님, 이거 노조에 알리거나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변호사도 있는데요. 선우경식은 안내문을 다시 접었어요. 표정에는 별다른 동요가 없었죠. 조남규 씨. 네, 선배님. 무슨 일이십니까? 펜 좀 빌려주시겠어요? 조남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펜을 건넸어요. 선우경식은 그 자리에서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죠. 망설임 없이 평소 결제 서류에 사인할 때와 똑같은 속도였어요. 손에 떨림조차 없었거든요. 선배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사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40년을 일하셨는데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선우경식은 서명을 마치고 봉투를 다시 인사팀장에게 건넸어요. 여기 있습니다. 처리해 주세요. 더 이상은 시간 끌 이유가 없으니까요. 인사팀장도 다소 놀란 표정이었죠. 보통 이런 안내문을 받으면 적어도 며칠은 고민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즉석에서 사인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더구나 선우경식처럼 회사에서 오래 일한 인물이 이렇게 빠르게 결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위원님, 정말 바로 결정하시는 겁니까? 시간을 좀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요.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봉투를 받아들고 자리를 떴어요. 조남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선배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40년을 바친 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선우경식이 조남규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화가 아니라 오히려 묘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죠. 조남규 씨, 제가 쉽게 결정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면 뭡니까? 보통 사람이면 못 그러는데요. 저라면 절대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선우경식은 잠깐 침묵했죠.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오래 고민한 결정이에요. 다만 그걸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조남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죠. 다만 선우경식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하유빈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선우경식의 자리로 찾아왔죠. 자리는 이미 정리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선배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선우경식이 박스에 짐을 넣으며 답했어요. 네, 오늘부로요. 더 미룰 이유가 없으니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선우경식은 짐 정리를 멈추고 그녀를 잠깐 바라봤죠. 하유빈 씨, 숫자는 거짓말을 못해요. 다만 사람이 숫자를 거짓말하게 만들 뿐이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됐어요. 하유빈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잠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선우경식은 다시 박스를 챙기기 시작했죠. 표정에는 후련함도 미련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박스 맨 위에 놓인 오래된 메모지 한 장을 잠깐 손끝으로 어루만지듯 바라보는 모습만은 평소와 조금 달랐죠. 40년의 시간이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부 이미 정해둔 자리. 선우경식이 광성그룹 최정만 부회장을 처음 만난 건 5개월 전이었어요. 권고사직이라는 단어조차 나오기 전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던 시기였어요. 장소는 본사도 아니고 일반적인 호텔 미팅룸도 아니었죠. 외곽의 작은 한정식집 예약 명단에 두 사람의 이름이 따로 올라가지 않는 자리였거든요. 최정만이 먼저 연락을 해왔죠.
공통으로 아는 회계법인 대표를 통해서였어요. 선우 위원님 말씀은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한결그룹 재무가 그렇게 단단한 게 위원님 덕분이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선우 경식은 차를 한 잔 받으며 가볍게 답했어요. 과한 평가입니다. 제가 한 건 그저 숫자를 정확히 보는 일이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자고 한 거예요. 최정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본론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광성그룹의 최근 사업 확장 계획, 해외 진출 전략 같은 이야기를 한참 풀어놨죠.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묻어나는 어조였어요. 선우 경식은 묵묵히 들었죠. 다만 속으로는 이 자리의 진짜 목적이 뭔지 가늠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만남에서야 최정만이 진짜 용건을 꺼냈어요. 첫 만남에서 보였던 여유로움과는 다르게 그날은 단도직입적이었죠. 위원님, 광성그룹 고문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5년 계약으로요. 선우 경식은 그 제안을 듣고도 바로 답하지 않았죠. 대신 질문을 던졌어요. 왜 저입니까? 광성그룹에도 뛰어난 회계 인력이 많이 있을 텐데요. 굳이 저를 찾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의 의도까지 읽어내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위원님이 정확히 그런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선우 경식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침묵했죠.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 선우 경식은 몇 달에 걸쳐 신중하게 검토했어요. 광성그룹의 재무 상태, 경영 철학, 최정만이라는 인물의 평판까지 빠짐없이 전부 살펴봤죠. 동시에 한결그룹 내부에서는 백도현이 부임하고 물류 분식 정황이 드러나는 일들이 차례로 벌어졌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은 백도현과의 대면 이후였어요. 이거 지금 터지면 다음 분기 IPO 일정에 영향이 갑니다라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선우 경식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죠. 40년 동안 지켜온 숫자의 원칙이 더는 이 회사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 순간 분명하게 느꼈던 거예요. 권고사직 안내문을 받기 사흘 전 선우 경식은 최정만에게 마지막 연락을 했어요. 휴대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계약하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제 밑에서 일하던 후배 한 명, 나중에 자리가 생기면 같이 데려가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최정만은 그 요청을 듣고 짧게 웃었죠. 예상치 못한 조건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선우 경식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위원님다운 조건이네요. 알겠습니다. 선우 경식이 권고사직 안내문에 즉시 사인했던 진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둔 다음 자리로 옮겨가는 거였던 거죠. 다만 조남규나 하유빈에게는 아직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굳이 미리 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거였어요. 며칠 후 광성그룹은 보도자료를 냈죠. 한결그룹 출신 선우 경식 전 수석회계위원, 광성그룹 경영고문으로 영입. 경제지 여러 곳이 그 소식을 동시에 다뤘어요. 그 기사가 나간 날 한결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죠. 조남규가 그 기사를 보고 선우 경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전화선 너머로도 느껴질 정도였죠. 선배님, 이게 다 뭡니까? 처음부터 다 계획하셨던 거예요? 선우 경식은 잠깐 침묵하다가 답했어요. 계획이라기보다는 준비였어요. 회사가 더 늦기 전에 바로잡을 기회를 줬는데도 안 받았으니까요. 조남규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정적만 흘렀고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오부 같은 자리에서 들은 같은 말. 선우 경식이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빨리 비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아직 그가 쓰던 메모지 한 묶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무도 그걸 치우려 하지 않았어요. 후임으로 누가 올지를 놓고 본사 내부에서 한동안 말이 많았죠. 외부 영입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결국 백도현이 그 자리까지 겸직하게 됐어요. 재무본부장의 수석회계위원 역할까지 더해진 거였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두고 백도현의 힘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죠. 백도현이 그 겸직을 절호의 기회로 삼았어요. 신규 회계 시스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죠.
선후경식이 있을 때는 신중론에 막혀 진행이 더뎠던 프로젝트였거든요. 이제 막을 사람이 없으니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본인 명의로 추진하면 성과로도 인정받을 거라는 계산도 있었어요. 그는 이번 기회를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다지는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거였죠. 이번 시스템 전환으로 결산 기간을 절반으로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사 임원진 앞에서 백도연이 자신있게 또박또박 발표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다들 새로운 시스템이 가져올 효율성에 기대를 걸었거든요. 박수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하유비는 그 발표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다른 동료들은 다 환호하는데 자신만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아서 묘하게 외로운 기분이 들었죠. 선후경식이 떠나기 전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못해요. 다만 사람이 숫자를 거짓말하게 만들 뿐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하유비는 조남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선배님, 이 시스템 전환, 검증은 충분히 된 건가요? 갑자기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요. 조남규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백 본부장님이 직접 챙기시는 거라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선우 위원님이 계셨으면 이렇게 빨리 진행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요. 조남규는 그 말에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사실 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직접 입 밖으로 꺼내기엔 마음이 무거웠죠. 신규 시스템은 정확히 한 달 후 정식으로 도입됐어요. 첫 주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죠. 회사 안팎에서도 백도연의 추진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다만 두 번째 주에 들어서면서 일부 계열사 데이터가 이상하게 집계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시스템 버그라고 가볍게 넘기는 분위기였어요. 물류의 매출 데이터가 또 한 번 어긋난 거였죠. 이번엔 시스템 오류인지 의도적인 조작인지 구분이 잘 안 됐어요. 화면을 들여다볼수록 익숙한 패턴이 보였거든요.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은 숫자의 흐름이었어요. 하유빈이 그 데이터를 발견하고 백도현에게 보고했죠. 본부장님, 물류 쪽 매출 데이터에 다시 한번 이상이 보입니다. 지난번과 같은 패턴이에요. 백도현은 그 보고를 받고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예전에 선후경식이 가져왔던 보고와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그 순간 묘하게 불안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평소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엔 시스템 자체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환 초기라 그런 거니까 좀 더 지켜봅시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유비는 그 대답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죠. 예전에 선후경식이 같은 자리에서 들었던 말과 거의 비슷했거든요. 마치 같은 장면이 다시 재생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하유비는 선후경식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망설이다가 결국 보내기 버튼을 눌렀던 거예요. 답장이 올지도 확신이 없었지만요. 선배님, 회사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후경식의 답장은 짧았죠. 평소 그 사람답게 말을 아끼는 그러면서도 묵직한 답이었어요. 기록해두세요. 그게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하유비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화면 속 짧은 답장 한 줄이 어쩐지 든든하게 느껴졌죠. 선후경식이 떠나면서 남긴 그 한마디가 이제는 자신의 몫이 됐다는 걸 천천히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거든요. 육부 보고가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 광성그룹 본사 23층, 선후경식의 새 사무실은 한결그룹 때보다 훨씬 넓었어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느껴졌어요. 창문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죠. 책상 위에는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경영고문 선후경식. 직급 표기가 애매했던 예전과는 달랐죠. 명함에도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출근 첫날 최정만이 직접 사무실까지 친히 찾아와 인사를 건넸어요. 부회장이 신입급 인사도 아닌 고문 사무실까지 직접 방문하는 건 광성그룹에서도 드문 일이었거든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위원님을 모셔온 만큼 최대한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후경식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신경 써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만 너무 특별 대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원님다운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광성그룹의 분위기는 한결그룹과는 사뭇 달랐어요. 회의에서 누군가 의견을 내면 직급과 무관하게 끝까지 들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게 낯설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선후경식이 재무 관련 의견을 제시하면 임원들이 곧바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선후경식은 광성그룹의 해외 계열사 회계 처리 방식에서 작은 이상 신호를 발견했죠. 사소한 항목이었지만 평소 습관대로 끝까지 들여다봤던 거예요. 한결그룹 시절이라면 즉시 보고만 올리고 끝났을 일이었지만 이번엔 직접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어요. 이 부분 회계 기준이 국내랑 안 맞는 항목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미리 손봐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검토를 지시했죠. 누구도 그 사안을 미루거나 덮으려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선후경식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오랜만에 묘한 기분을 느꼈죠. 보고가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당연한 일이었나 싶었거든요. 최정만은 그 일을 전해 듣고 따로 선후경식을 찾아왔어요. 표정에서부터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기색이 느껴졌죠. 위원님 덕분에 작은 불씨를 미리 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쪽에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선후경식이 차분하게 답했죠. 제가 한 건 그냥 평소에 늘 하던 대로 본 것뿐입니다. 다만 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최정만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었어요.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죠. 위원님, 혹시 예전 회사에 있던 그 후배분 지금도 계속 연락하십니까? 하유빈 씨 말씀이시면 네, 가끔이지만 연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입급 회계 인력을 새로 충원하려고 하는데 그분 데려오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이 추천하신다면 믿고 채용하겠습니다. 선후경식은 잠깐 생각하다가 조용히 답했죠. 제가 먼저 의향을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본인 결정이 우선이니까요. 그날 저녁 선후경식은 하유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이얼을 누르며 어떻게 말을 꺼낼지 잠깐 생각해본 참이었죠. 하유빈 씨, 시간이 괜찮으면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전화를 다 주셔서요. 광성그룹에서 지금 사람을 찾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면 제가 직접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유빈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한결그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 짧은 침묵 속에 많은 생각이 오갔어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라서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말씀해 주세요. 옳은 일을 하는 곳에서 일하는 게 결국에는 더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요. 하유빈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끄덕임이 선후경식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오히려 어떤 말보다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7부 선임자 시절부터 있었던 관행. 한결그룹 외부 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일이었어요. 별다른 잡음 없이 늘 무난하게 넘어갔던 절차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다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번엔 평소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어요. 금융감독원이 사전 점검 차원에서 표본 조사 대상 기업을 새로 선정했는데 한결그룹이 그 명단에 포함됐거든요. IPO를 준비하는 기업 중 매출 변동성이 큰 곳들을 우선적으로 살핀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회계법인 감사팀이 본사에 들어온 첫날, 백도연은 크게 긴장하지 않았죠. 정기 감사는 매년 받아온 일이었고 큰 문제 없이 지나갔던 전례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자신의 추진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이번에도 평소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자료 준비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백도현이 회의에서 담당 부서장들에게 직접 지시했어요. 다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문제는 감사팀이 물류 항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생겼어요. 담당 회계사가 매출 인식 시점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죠. 데이터를 한참 비교하던 끝에
그가 펜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좁혔어요. 이 항목, 지난 3년 동안 비슷한 시점에 매출이 당겨져서 잡힌 흔적이 보이는데요. 설명 가능하신가요? 담당 부서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백도현에게 보고했어요. 백도현은 그 보고를 듣고 잠깐 침묵했죠. 선우경식이 예전에 가져왔던 그 자료, 그 패턴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백도현은 일단 시간을 벌기로 했어요. 자료 재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그날 밤 백도현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물류 관련 자료를 전부 다시 살펴봤죠. 선우경식이 떠나면서 남긴 그 메모, 그 항목이 정확히 거기 있었어요. 백도현은 그제야 그 보고가 단순한 트집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감사팀은 자체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거래처 출고 기록과 통관 일자까지 대조하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감사팀은 정식으로 이상 소견을 본사에 통보했어요. 물류 관련 매출 인식, 회계 기준 위반 소견, 추가 정밀 조사 필요. 본사 임원진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백도현은 그 소견서를 읽으며 표정이 굳었죠. 민 회장이 직접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평소엔 잘 나타나지 않는 회의였는데 이번엔 직접 나선 거였죠. 백 본부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백도현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답했어요. 평소에 자신감 있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선임자 시절부터 있었던 관행으로 보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엔 즉시 바로잡으려 했습니다만 민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동안 보여줬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었죠. 선우경식 위원이 이미 보고했던 사안 아닙니까? 인사팀 기록에 남아있다고 들었는데요.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조남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차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선우경식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회의실 안 공기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회의가 끝난 후 조남규는 혼자 복도에 남아 한참을 서 있었죠. 핸드폰을 꺼내 선우경식의 번호를 찾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8부 몰락의 가속. 이상 소견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한결그룹 주가는 17% 떨어졌어요. 언론에서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자 시장의 반응은 가혹했죠. 증권가 리포트마다 한결그룹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언급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빠르게 퍼졌어요. 금융감독원은 자체 소견서만으로 끝내지 않았죠. 정식으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공문을 보냈어요. 본사는 그날부로 비상체제로 들어갔죠. 법무팀, 재무팀, 홍보팀이 한꺼번에 회의실에 모였고 다들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백도현은 그 자리에서 거의 말을 잃었죠. 자신이 추진했던 모든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걸 지켜보는 입장이 됐던 거예요. 본부장님, 지금이라도 선우 위원님께 자문을 구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백도현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조차 사치였거든요. 제가 직접 연락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결국 그 역할은 민 회장에게 넘어갔어요. 민 회장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직접 선우경식에게 전화를 걸었죠. 선우 위원, 오랜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도움을 청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선우경식은 그 전화를 받고도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물류 관련 분식 정황, 위원이 진작에 보고했던 그 사안 말입니다. 지금 회사가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돌아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선우경식은 잠깐 침묵했죠.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보상은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직급도 처우도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릴게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 사안을 보고했을 때 회사는 듣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다시 들어달라고 하시는 건 제가 떠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뿐입니다. 민 회장은 그 말에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죠.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이미 다른 곳에서 제 말을 들어주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건강 잘 챙기십시오. 선우경식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표정에는 후련함도 미안함도 없었죠. 그저 오래전에 끝난 일을 정리하는 듯한 차분함 뿐이었어요. 그 통화 내용은 조남규를 통해 회사 내부에 조용히 퍼졌죠. 그 소식을 들은 조남규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어요. 회사가 무너지는 모습을 이제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구부 30년 친구가 보낸 마지막 문자. 금융감독원 조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한 달 만에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은 한결그룹에 치명적이었죠. 지난 3년간 누적된 분식 매출 규모가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IPO 추진은 전면 보류됐어요. 거래소는 한결그룹 주식에 대해 관리 종목 지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죠. 본사 분위기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구조조정 얘기가 돌기 시작했고 몇몇은 미리 이직 준비를 시작했죠. 회사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이게 다 누구 책임이냐는 글이 올라왔고 댓글로 백도연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백도연은 결국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죠. 청문 자리에서 그는 끝까지 변명하려 했어요. 제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책임만으로 보기엔 인사위원 중 한 명이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끊었어요. 선임자가 명확하게 보고했던 사안을 본부장님이 묵살하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관행입니까? 백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결국 그는 보직 해임과 동시에 권고사직 처리됐어요. 한결그룹에 부임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조남규는 그 결과를 전해 듣고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본인도 그 과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선우경식의 명예퇴직 압박에 동조했던 백도연의 지시에 별다른 저항 없이 따랐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그날 밤 조남규는 오래 미뤄왔던 문자를 선우경식에게 보냈어요. 선배님, 회사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선배님 입장에 서두르지 못했던 거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죠. 괜찮아요. 그때는 다들 각자 자리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한 선택을 했을 거예요. 누구를 탓할 일은 아니에요. 조남규는 그 답장을 읽고 한참을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30년 가까이 알아온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짧은 문자 한 줄에서도 그 사람다움이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선배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 좋아요. 다만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오래전 자주 가던 한정식집에서 만났죠.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처럼 편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조남규는 그 자리에서 한결그룹의 앞날에 대해 무겁게 얘기를 꺼냈죠. 회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임원진도 다 흔들리고 있고 신뢰는 이미 바닥이고요. 선우경식은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못해요. 다만 사람이 오래 외면하면 결국 그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게 되는 거죠. 회사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조남규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선우경식이 옳았다는 걸 온전히 인정하는 순간이었거든요. 10부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1년이 지났어요. 한결그룹은 결국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한동안 휘청거렸죠. 매출은 줄었고 주요 거래처 몇 곳은 계약을 끊었어요. 민 회장은 결국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발표를 했고 후임 경영진이 새로 들어섰죠. 새 경영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전면적인 회계 시스템 재점검이었어요. 다들 입을 모아 같은 얘기를 했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조남규는 그 혼란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어요. 새 경영진은 그의 27년 경력을 높이 평가했고 오히려 재무팀장으로 승진시켰죠. 조남규는 그 발령을 받던 날 가장 먼저 선우경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님, 저 재무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잘 됐네요. 축하해요. 선배님이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해보려고요.
보고가 무시당하지 않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선우경식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었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그 원칙을 지키면 결국 분위기는 바뀌게 돼 있어요. 같은 시기 광성그룹은 견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선우경식이 자문으로 들어온 이후 재무 건전성 평가에서 업계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신뢰도가 높아졌죠. 최정만은 그 성과를 두고 여러 인터뷰에서 선우경식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어요. 하유비는 결국 광성그룹으로 이적했어요. 입사 첫날 그녀는 선우경식의 사무실로 인사를 갔죠. 선배님, 저 오늘부터 정식으로 출근합니다. 잘 왔어요. 여기서는 보고가 무시당할 일 없을 거예요. 하유비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이는 걸 느꼈어요. 한결그룹에서 마지막으로 겪었던 일들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거든요. 선배님, 그때 왜 그렇게 빨리 사인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선우경식이 그녀를 바라봤죠. 뭘 알게 됐어요? 억울해서 떠난 게 아니라 옳은 자리를 이미 찾아두셨던 거였잖아요. 화내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배운 것 같아요. 선우경식은 그 말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잠시 바라봤죠. 40년 동안 숫자만 들여다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끝내 놓치지 않았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선우경식은 오랜만에 5번째 메모장을 꺼냈어요. 한결그룹 시절 노트와는 표지가 달랐지만 첫 줄을 쓰는 습관만은 그대로였죠. 오늘부터 새로운 팀원이 합류함. 보고가 살아있는 조직을 계속 만들어갈 것.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람이 오래 외면하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뿐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는 한 어떤 조직이든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선우경식은 40년의 경험으로 증명해낸 셈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화내지 않고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결국 옳은 길로 가더라고요. 선우경식의 40년이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